자랑스러운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송하진입니다. 먼저 새로운 전국 포럼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차가움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이 새롭고 뜨거운 열기를 몰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문재인 전 대표님을 진심으로 환영해 맞이했습니다. 우리 정치와 전국 발전에 따뜻한 봄날이 오리라는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이 오늘의 열기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상임 고흥동 대표로 계신 우리 안도현 시인님, 여러분 잘 아시죠? 엄청나게 유명한 시인인데 우리 안도현 시인님이 쓴 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봄 구절을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봄이 저절로 온다고 창가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이 들판에 나오거라. 여기 사는 그 모든 손들을 보아라. 이런 규절입니다. 정치개혁, 전국 발전도 때가 된다고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랬듯이 국민들의 힘으로, 국민들의 열정으로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흙 묻은 손이 봄을 기다린다는, 부른다는 우리 안도현 시인의 표현처럼 촛불 든 손이 우리 정치의 봄을 불러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북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역시 지역 발전의 봄날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우리 전라도가 생겨난 지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1000년을 맞이해서 우리 전주에 있는 전라 가명이 상징하듯이 과거에 우리 전라북도는 전주는 바로 호남의 수도였습니다. 이제 전북의 위상을 새롭게 세우고 산업화 과정에서 낙후됐던 전북 발전의 새로운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전북목 찾기라는 이름으로 이미 전북 번역의 설정, 그리고 균형인사, 공공특별행정기관 설치, 그리고 차별받는 국가사업 정상 추진 등 여러가지 진정한 균형발전의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다면 정치개혁과 전북목 찾기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 출범하는 새로운 전북 포럼의 역할이 크게 기대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대한민국과 함께하게 될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축하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전북 지역 어르신들께서 합창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들려주실 곡은 라데스키 행진곡입니다. 그야말로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곡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큰 박수, 또 따뜻한 환영의 함성 함께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큰 박수로 함께 무대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선구자입니다.
지역의 마음과 소망을 노래로 담아냈습니다. 희망의 나라로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멋진 노래를 불러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는 소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문재인 전 대표님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사항들을 직접 여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소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 무대 위로 모셔서 어떤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이곳 전라북도로 오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어제가 정월 대보름이었는데요. 조루독감 또 구제역 때문에 각지에서 달집 태우기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달집을 태우면서 한 해에 복을 비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전국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가장 큰 복은 역시 정권 교체입니다. 전국도민 여러분, 정권 교체 자신 있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자신만만한 모습 또 이 열기 보니까 저도 자신이 생깁니다. 저 문재인 전국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정권 교체 이루겠습니다. 실제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과거의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 지지도 합계만 해도 50%가 훌쩍 넘었습니다. 제가 앉아서 좀 해주세요. 우리 당 대선주자들과 모두 힘을 합치고 협력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 해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대세가 전하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 만들어준 대세라고 그렇게 겸허하게 생각하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정권 교체에 앞서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탄핵입니다. 그런데 2월 탄핵 이미 무산됐습니다. 3월 초 탄핵 불투명합니다. 만약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탄핵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탄핵은 앞으로 극도로 혼미해집니다. 너무나 변수가 많습니다. 남은 7명의 재판관 가운데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됩니다. 재판관이 9명일 때 또 8명이었을 때는 2명의 반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판관이 7명이 되고 나면 단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심리 정족수라는 게 또 있습니다. 심판 정족수는 6명 이상이지만 심리 정족수는 7명 이상입니다. 7명의 재판관 가운데 1명만 차이가 납니다. 또는 어떤 사유로 심리에 참석하지 못하면 탄핵 심리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대반전을 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적폐 세력들은 탄핵을 어떻게 하든지 지연시키려고 온갖 술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탄핵을 모면해 보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적폐 세력들이 또다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색동을 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탄핵이 결정되는 그 순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탄핵이 결정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그 탄핵에 집중해서 촛불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국민들 그 맹추위 속에서도 달집을 태우는 대신에 촛불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80만 명이 넘는 촛불 시민들이 대통령의 적극 탄핵, 특검 연장 외쳤습니다. 여기 전국에서도 전주를 비롯한 각지에서 지난주보다 훨씬 많은 촛불 인파들이 촛불을 높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학의 고장 전국에서 촛불을 더욱 높이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3년 전에 동학혁명, 그것을 이어받는 것이 오늘의 촛불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 123년 전에 농민들이 외쳤던 패전해경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도 나름대로 동학 정신을 있는 것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 동학에서는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제가 지난번 대선 때부터 내세웠던 사람이 먼저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123조 농민들이 횃불을 들었듯이 우리 전국 도민들께서 촛불을 더 높이 들고 탄핵 완성, 정권 교체 그 길을 더 환하게 밝혀주십사고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정권 교체 대연의 대안대 저 문재인이 써도 괜찮겠습니까? 정권 교체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그 세신의 첫차 저 문재인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전국 국민들의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전국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일장 아나운서와 함께 잠시 후에 있을 소셜방송 북치기 박치기 진행을 맡게 된 정신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저희 전라북도 소셜방송 카메라 세팅되는 대로 대표님 모시고 소셜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뿐만 아니라 늘 대표님 뵈면은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는데 오늘도 역시 이 전라북도에서 많은 일정을 아침부터 소화를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숨 좀 돌리시게 시간 좀 드리게요. 아니요, 왜냐면 묻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아니 그래도 할 얘기는 좀 천천히 하고 숨 좀 돌리시게. 네, 왜냐면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거든요. 저희 전라북도 소셜방송 북치기 박치기를 진행하는 사람이 저 말고 2명이 더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대표로 비주얼 때문에 안 믿으시지만요, 개 중 제가 제일 나아요. 네. 그래서 대표로 특히나 저는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 살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되겠죠? 예, 괜찮습니다. 예. 자, 저 카메라가 저희 소셜 방송 카메라입니다.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일정이 많으셨죠? 여기 전라북도에서만. 예, 아침에 KTX로 내려왔고요. 우리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 들렸고, 또 어디 갔나? 이어서 우리 전주 KBS MBC 기자협회 그 합동 토론회 참석을 했고요. 또 우리 전국도청 방문해서 우리 송하진 지사님과 또 문동신 시장님으로부터 우리 군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조선소 계속 유지해 나가는 문제 또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뭐 며칠 동안 소화해야 될 일정을 정말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그만큼 전라북도가 풀어야 할 현안과 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듯한 기대도 뜻이죠. 많고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 문 대표님 뵈면 유독 매를 좀 많이 맞는다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전 대표님 페이스북, 트위터 그 대문 글을 보니까 파도에 흔들릴지라도 가라앉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글을 쓰셨어요. 네. 그런데 옛말에 우리 매는 장사가 없다 그런 말 하는데 어떻게 파도 타기 하실만 하십니까? 예, 저는 거제도 섬에서 태어났고 또 부산 영도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파도 타는 요령을 잘 압니다.
깔아지 않고 파도 위에 떠 있으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 많은 공격을 받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1등 후보이기 때문에 받는 공격이다. 그것이 바로 제가 1등 후보라는 하나의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파도를 잘 탈 수 있게끔 또 우리가 같이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 또 다시 한번 해봅니다. 2012년 대선 출마하셨을 때 기억 많이 나실 텐데요. 그때의 시대 상황하고 2017년에 지금의 시대 상황하고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떠하신가요? 그래서 정말 그때보다 훨씬 절박해졌습니다. 정말 그 대선 패배 때문에 우리 국민들 겪는 고통 생각하면 이번에말로 기필코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이런 마음을 더 절박하게 그렇게 가지고요. 또 그만큼 더 많이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번 대선 패배 때문에 우리 국민들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송구스럽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하늘이 저에게 그만큼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래서 이제는 맡으면 정말 잘할 것 같다라는 자신감 생겼습니다. 네, 전 대표님 보니까 대학도 그렇고 다 재수로 되셨더라고요. 네. 자, 이번에 제가 드릴 질문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실제로도 지금 온라인상으로 계속 질문도 받고 있는데요. 참여정부 노무현 정신 중에서 계승하고 싶으신 것도 있고 조금은 더 새롭게 더 나아가고 싶은 걸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수가 자랑은 아닌데요. 저는 대학 입시도 재수했고 사법 시험도 재수했는데 재수할 때마다 그때는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재수 다시 삼수는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많은 성취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민주주의 아주 발전시켰고요. 권위주의도 타파하고 남북관계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고 우리 여성들의 어떤 지위도 크게 향상시켰고 이런 점들 저희가 다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더 자랑스러운 것은 참여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이것을 국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던 그런 국정 철학을 가졌던 정부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개성해서 앞으로 출범할 제3기 민주정부는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 그리고 지방분권 정책 그렇게 펼쳐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런 반면에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양극화 또 비정규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해내야 될 과제입니다. 너무나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 꼭 해소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서울 광화문 광장은 물론이고 전국 곳곳에서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지난 몇 주간 토요일마다 있었던 촛불의 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가 전국적으로 모였는데요. 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할까? 너무나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참 걱정도 많고요. 우리 대한민국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 걸까요? 저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과거 세계 대공황 그 시절의 미국과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미국은 정말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의 시대였습니다. 그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 대공황을
초래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당선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통해서 복지를 열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때는 라디오 시대였는데 매주 노변담화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그렇게 큰 변화를 국민 통합을 이루어가면서 해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자본주의의 번성시대를 열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돼야만 그것이 당연히 복지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서 내수가 진작되게 되고 그것이 성장으로 이어져서 다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국민 소득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선순환 경제가 마련될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와 불공정의 해소야말로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 특히 서민들은 그냥 벼랑 끝에 몰려있는 형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정말 좀 배부르고 든든하신 모두가 편안한 세상을 좀 위해서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소셜 방송이기 때문에 일단 피부적으로 좀 느껴지는 게 예전에 4.13 총선 패배 때하고 지금하고는 전라북도의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거든요. 전 대표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지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응원들을 하시고 그러거든요. 네. 지난번 총선 때 저와 우리 당은 우리 전북 도민들로부터 정말 매서운 해초리를 맞았습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 당에게는 정말 좋은 약이 됐습니다. 그 결과 저도 강해졌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아주 강해졌습니다. 전국 정당이 됐고 지금은 역시 정권교체는 더불어민주당이야 라는 말을 듣는 정당이 됐습니다. 저도 지지도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대표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 도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앞에 우리 전국 도민들께서 저희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그렇게 때려주신 것은 정말 그 앞에 압도적인 지지로 참여정부를 만들어줬는데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또 지난번 대선 때 저에게 또 많은 기적 같은 지지를 모아주셨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제대로 보답해드리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당과 제가 정권교체에 희망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전국 도민들께서 정신 차려라 라고 배출을 드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는 다시는 전국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고 전국 도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꼭 하겠습니다. 네. 아니 아무리 맷집이 좋으시다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 도민들한테 매맞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정말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참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요 나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다 된 것처럼 얘기한다 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또 겸손하게 있으면은 자신감이 없다. 예. 약해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참 대표님도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을 바라보고 두벅두벅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를 공격하면서 이른바 반문연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문재인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고 있는데
저만 보고 알아보고 정치하는 분들 성분은 분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정말 이 넓은 체육관이 꽉꽉 들어찼고요. 밖에도 아직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전 대표께서 어떤 전북에 대한 비전과 또 미래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기 때문일 텐데요. 이 새만금 사업의 안정적인 지원과 완성,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유지, 이런 굵직한 현안들이 이 전라북도에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북 발전을 위한 구상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방금 새만금 말씀 먼저 하셨는데요. 이 새만금은 원래 전부 다 농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처럼 종합적인 용도로 그렇게 바꾼 것이 참여정부가 새만금 특별법을 제정하면서부터였습니다. 새만금이 우리 전북의 미래 희망인데 문제는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새만금의 완성을 조기에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만금의 대립의 대부분이 민간에게 맡겨져 있는데 그래서 매립 자체가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그것을 공공 매립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그런 매립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아침에 기금운용본부 다녀왔는데요. 기금운용본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무려 550조입니다. 급속하게 늘어갑니다. 2020년쯤 되면 한 800조로 늘고요. 2040년쯤 되면 무려 2,5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본부 내려온 것만 해도 우리 전북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종사자들의 가족까지 다 함께 내려와서 거주하는 그런 정주도시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요즘 부모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보육 문제, 교육 문제,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이런 것을 기반을 다 갖추는 정주 기반을 갖춰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금운용본부가 내려온 것을 계기로 해서 거기에 연관되는 연기금 연구소들, 그 다음에 또 투자금융사들, 자산운용사들, 또 은행과 정권기관들의 지점 이런 관련 기관들을 그쪽으로 모아서 대한민국 제3의 금융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두 개의 금융중심지가 있습니다. 서울은 국제금융중심지고요. 또 부산은 해양선박 금융중심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내면 우리 전북은 연기금 그리고 농생명 금융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전북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전북의 농업 관련 공공기관들 다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전북을 또 농생명 산업의 수도로 그렇게 발전시켜 내겠습니다. 우리 송하진 지사님 지금 가신 것 같은데 송하진 지사님이 전주시장 할 때부터 역점을 주신 사업이 또 탄소 산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탄소산업 육성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전북을 탄소산업의 본거지로 메카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공식적인 질문으로는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방송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고 계시고 응원도 해주고 계신데요. 전주에 사실은 68살 박상권 어르신께서는 얼마 전에 대통령 되시면 미국 아니고 북한을 가장 먼저 방문하겠다. 그래서 이 또래분들이 또 통일과 안보 관련해서 우리 문재인 전 대표께 불안함을 좀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이 질문을 좀 꼭 좀 어르신 대표로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정말 안보에 대해서 안심시켜 주었습니까? 안보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는 것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천안함, 연평도, 목함지뢰 사건 이렇게 우리 많은 국민들 또 장병들 생명 안전 지켜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북핵은 갈수록 고도화돼서 지금 무기화된 단계에 이르렀고요. 국민들은 남북 간에 더 심각한 군사적 충돌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안보에 대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세력은 바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런 새누리당 정권이죠. 그에 비하면 우리 참여정부는 5년 내내 단 한 건도 북한과 군사적 충돌이 없었어요. 단 한 사람 우리 아까운 국민들 장병들 희생당한 분이 없어요. 국민들의 생명 안전 확실히 지켜내고 이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은 없겠구나 그런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보야말로 우리가 더 유능하다. 새누리당은 안보 무능 세력이다. 가짜 안보 세력이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까 북한 이야기는 저는 지금도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사상검증이라도 되는 양 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든 북한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누구든 만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북한에 먼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답을 드린 것입니다. 정말 든든한 답변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응원글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왔나요? 지금 막 추리는데요.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민주당 내 여러 주자들이 아름답고 역동적인 내부 경쟁을 축제처럼 치르셔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시민의 열망을 꼭 실현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언론과 반대 세력의 친문 패권 공격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가 안정을 넘어서 가격 하락을 이끌어서 서민 안정에 직접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부탁을 드렸고요. 또 좀 전에 얘기해 주신 여러 전라북도에 관련한 정책들 약속대로 꼭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들을 실시간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정말 아쉽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서 듣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 듣고 소셜 방송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아쉬우시죠? 저희는 더 아쉽습니다. 저는 특히나 그래요. 저는 전라북도 소셜 방송인데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예. 저는 요즘 우리 국민들은 정말 주권자로서 역할을 다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 촛불 혁명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과거 4.19 혁명, 또 6월 항쟁, 우리 국민들은 아주 위대한 승리를 거뒀지만 정치가 뒷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바람에 미완의 혁명으로 머물고 말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치가 촛불혁명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권 교체부터 해내야 합니다. 또 그러려면 탄핵부터 확실히 해내야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같은 그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거 맞죠? 저는 우리 촛불 시민들이 대단한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대한민국을 특별한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더 진보적인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지금 나라 같지 않은 이런 나라의 현실에 절망하면서 대한민국을 좀 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나라 만들어 달라. 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보수 진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 보수 진보를 가릴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더해서 우리나라 현실이 보수나 진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상식이냐 뭘 상식이냐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촛불 민심이 바라는 대로 반드시 오래된 적폐들을 청산하고 또 보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이런 나라 저는 5년, 10년 만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년, 30년 길게 이런 노력들이 이어가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당 대선 주자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협력해서 그 뭉쳐진 힘으로 함께 정권 교체내고 또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이분의 뜻을 누리지 못한 분들은 또 다음 정부에서 국정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2번, 3번, 4번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의 첫차 저 문재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금 말씀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 뜨겁뜨겁 걸어가실 것을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권력의 기반은 도덕성과 역사적 소명입니다. 네. 그 힘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국민이 모두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간다면 안 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행사의 마무리를 하는 탄핵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예. 지금 탄핵이 지연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가슴에 불덩어리를 안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 불덩어리를 우리 지역에 있는 용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운으로 힘차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나와주세요.
외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신속히 탄핵하라. 명령이다. 신속히 국민은 탄핵했다. 헌재도 탄핵하라. 탄핵했다. 헌재도 탄핵하라. 국민은 탄핵했다. 헌재도 탄핵하라. 헌재도 여러분들 탄핵에 관한 새로운 세상에 관한 열망을 가득 담아서 큰 박수와 함께 함성 보내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사진도 찍고 싶으실 것이고 그러실 텐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오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통로를 좀 열어주시고 다음 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끝까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